안녕하세요. 그림자의 의미로 발표를 맡게 된 홍지연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빛과 기억의 빛이라는 챕터를 소개하고 이제 다음 주에 구원의 빛과 안식의 빛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빛입니다. 지혜의 빛에서는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믹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기숙사 고등학교인데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도서관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이 정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루이스 칸은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지식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도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나와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중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계단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고요. 중정에 올라가면 이 풍경이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십자가 모양의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그 사이로 이제 태양빛이 내려오죠.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느 곳에 있어도 이 중정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책들이 많은데 이 책들 사이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중정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칸은 봉헌의 빛 속에서 봉헌에 참여하는 자의 빛 속에서 책은 얼마나 고귀한가, 도서관은 이러한 봉헌을 알려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이스 칸은 건축을 단순히 도서관, 책을 읽는 곳 이렇게 목적을 가진 건물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봉헌하는 건축을 이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곳은 캐럴이라는 곳인데요. 개인 독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는 르토르네 수도원처럼 이렇게 창이 한 개씩 다 있어요. 이 이유는 루이스 칸은 각자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없으면 더 넓고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루이스 칸은 이 캐럴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도서관을 지으신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서관의 건축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1905년에 원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은 더 늘어나고 공간은 더 부족해져서 이 학교는 도서관을 더 새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사무소에 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근데 도서관 설립위원회는 이 사무소의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찾아보던 중에 당시에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어떤 학생의 부모인 유나크 소크의 추천으로 소크 인스티튜트라는 건물을 소개받습니다. 이 건물은 루이스 칸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칸이 이 도서관의 건축가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건축가를 고른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마음도 맞고 그래서 설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도서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많았고 또 그 속에서 루이스 칸이 자신의 건축 철학도 녹여내야 했습니다. 또 건축 기금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원래 엄청나게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되고 건물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칸이 끝까지 고집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중정이에요. 칸은 이 중정을 빛과 침묵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면 루이스 칸은 도넛이라는 건축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여기 캐럴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개인 독서 공간이 이렇게 하나의 도넛이고 두 번째는 서가가 있는 곳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열람대가 있는 곳이 세 번째, 가운데는 중정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드류 가토라고 이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말한 건데 어느 날 하루를 기억합니다. 늦은 5월이나 6월이었을 것입니다. 3층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캐럴 옆창에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가 빛 속으로 젖어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한 줄기 빛과 그 아래에 놓인 저 자신만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을 보고 엄청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빛과 마음에 들어서 이제 루이스 칸 이 건축을 지은 사람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건축에 관심이 생겨서 결국은 대학교 와서 건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곳에서는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성스러움은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드류 가토의 경험에서도 아까 보시면 드류 가토의 종교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오로지 한 줄기 빛과 그 아래에 놓여있는 저 자신만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빛 속에 젖어드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칸은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건축의 물리적인 실체만 존재한다. 건축은 정신 속에 존재한다. 건축의 물리적인 실체를 만드는 사람은 건축의 영혼에 봉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혼은 어떠한 양식도 기술도 수단도 갖지 않는다. 영혼은 그 자체로 드러나기를 기다린다. 건축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을 형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당신은 파르테논 신전을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것을 죽이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건물을 짓는 게 건축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규정할 수 없는 영혼을 드러내는 일이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건축을 지었습니다. 또 루이스 칸은 침묵, 영혼의 세계를 규정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빛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감은 빛과 침묵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침묵은 앰비언트 소울, 그러니까 세상에 퍼져 있는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침묵이 퍼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칸에게 건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칸은 건축을 성소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서관이 완공되었는데요.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등학교 도서관이고 또 장서가 16만 장에 가깝습니다. 또 25주년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25년간 어떤 우수 기준에 잘 유지되면 주는 상입니다. 다음은 기억의 빛입니다. 기억의 빛에서는 9.11 메모리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쌍둥이 빌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쌍둥이 빌딩? 이렇게 엄청 높은 건물이 테러가 일어나서 없어지게 돼요. 2001년에 9월 11일에 비행기 4대가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4대는
이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이 비행기 4대에는 3명에서 5명의 범인들이 타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들은 이 비행기를 몰고 건물에 부딪혀요. 그래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던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여기서 부딪혀서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있던 분들도 합쳐서 거의 3,000여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이슬람의 어떤 단체의 무장 테러 단체의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9.11 메모리얼인데, 이렇게 9m로 홈을 파서 사각형으로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물은 떨어지고 여기 아래 빛이 있는데, 그래서 빛과 물의 낙하와 상승이 교차합니다. 또 여기 난간에 있는 곳은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원래는 여기 물 아래에 새기도록 설계를 했는데, 유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해가 잘 드는 난간 쪽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건물이, 이 메모리얼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국제 공모전을 열었는데 63개국의 건축가들이 5,201개의 설계안을 냈다고 해요. 이거는 국제 공모전에서 역대 제일 많은 기록입니다. 최종 당선된 공모안은 마이클 아라드와 피터 워커의 리플렉팅 앱센스라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이 건물이 최종 당선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리플렉팅 앱센스는 부재를 반추하며라는 말이고요. 반추는 계속 되새겨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리플렉팅 앱센스를 포함하고 최종 후보에 오른 공모안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쌍둥이 건물이 있던 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리플렉팅 앱센스는 이렇게 쌍둥이 건물이 실제 있던 자리를 9m로 땅을 파서 만든 거죠. 원래는 이 지하에 물이 떨어지고 그런 걸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거는 실현되지 못했고요. 또 추모하기 위해서 트리뷰트 인 라이트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아래에서 이렇게 빛을 2개 쏘아 올려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거예요. 트리뷰트 인 라이트는 빛 속에서 또 빛을 통해서 hun사한다라는 말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보시면 둘 다 이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 왼쪽 사진은 리플렉팅 앱센스는 물을 사용해서 이제 아래로 가서 낙하의 개념이 있다면, 이곳은 빛을 사용해서 하늘로 쏘죠. 그래서 상승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9.11 메모리얼은 제논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44개의 이제 빛을 총 합쳐서 8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쌍둥이 건물의 빌딩에 빛을 사용해서 쏘아 올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단지 이건 이제 예술로 접근을 했던 건데, 이 트리뷰트 라이트를 세울 때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첫 번째 때 소개드렸던 르토르네 수도원처럼 서양의 전통 종교 공간은 내부를 어둡게 만들고 태양빛 한 개만 들어오게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트리뷰트인 라이트는 거꾸로 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빛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빛을 쏘아 올려서 하늘이 땅의 빛을 받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이 빛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헌사인데 그 사건과 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뷰트인 라이트는 비물질로 물질을 드러냅니다. 가녀린 손으로 가릴 수 있는 빛으로 그 엄청난 무게의 철과 콘크리트 건축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에 있는 상징과 은유의 힘이 재현과 복제보다 더 큽니다. 무너진 건물을 똑같이 지어서 올리면 그건 재현이죠. 근데 똑같이 올리는 대신에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그걸 표현한다면 그건 상징이자 은유이고, 무언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에는 그 상징과 은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의 나라가 도시가 가지는 기억들을 기억하고 균형하자라는 말을 끝으로 이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